너는 그날을 기억하니? 특별한 사건은 없었다. 누군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었고, 돌이킬 수 없는 실수도 아니었다. 하루가 길었고, 몸은 이미 지쳐 있었다. 서로의 표정엔 설명되지 않은 피로가 먼저 걸려 있었다. 말을 꺼내기 전부터 대화는 무거워져 있었다. 작은 말 하나가 어긋났다.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었고 그 어긋남이 대답을 밀어냈다. 설명은 늦었고 표정이 먼저 굳었다. 그 순간 문제를 풀고 싶다는 마음보다 지지 않겠다는 감정이 앞으로 나왔다. 이기고 싶다기보다는 밀리지 않겠다는 생각이었다. 그래서 너는 조금 더 날카로운 말을 고르고 있었다.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한 말이 아니라 상대를 멈추게 할 말이었다. 그 말이 나오기 전 아주 짧은 망설임이 있었다. 이 말을 하면 선이 넘어간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. 하지만 그 망설임은 피로 앞에서 금방 무너졌다. 너는 생각했다. 이 정도는 괜찮겠지? 이 말쯤은 지나가겠지? 그 판단이 얼마나 오래 남을지 그땐 알지 못했다. 말은 소리로 끝났지만 공기는 바뀌었다. 방 안의 온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고 서로의 시선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. 그날의 싸움은 그 순간에 끝나지 않았다. 말이 지나간 자리에서 관계가 잠시 멈췄다. 그리고 그 정적이 말보다 더 크게 남았다. 그래서 지금의 나는 그날의 너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. 다그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되돌아보기 위해서. 모든 부부 싸움은 큰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는다. 대부분은 이렇게 아무 일도 아닌 하루에서 조용히 시작된다. 말다툼은 예고 없이 시작됐다. 큰 이유는 없었다. 서로가 이미 지쳐 있었고 그날은 유난히 여유가 없었다. 그래서 작은 말 하나가 필요 이상으로 크게 들렸다. 너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. 문장을 해석하기 전에 감정을 먼저 읽었고 그 감정이 다음 말을 재촉했다. 대답은 반응이 되었고 대화는 점점 속도를 잃었다. 상대는 설명하려 했지만 너는 방어하고 있었다. 왜곡된 의도가 머릿속에서 먼저 만들어졌고 그 가정 위에 말이 쌓였다. 사실이 아니라 느낌이 기준이 되던 순간이었다. 그때의 말들은 상황을 풀기 위한 말이 아니었다.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증명하려는 말이었다. 넌 항상 그래. 결국 내가 문제야. 그 문장들은 순간의 분노를 질서처럼 만들었다. 너는 알고 있었다. 그 말이 선을 넘는다는 걸.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욕구가 있었다. 이 상황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마음. 그래서 선택은 말이 아니라 방향이 되었다. 말이 오간 뒤 잠시 정적이 흘렀다. 그 침묵이 싸움의 끝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. 하지만 사실은 관계가 한 발 물러난 순간이었다. 그 거리는 말보다 더 분명했다. 상대의 표정이 바뀌었다. 설명하려던 얼굴이 아니라 정리하는 얼굴이었다. 그 차이를 너는 그때 보지 못했다.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너무 빨리 기대버렸다.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너는 깨달았다.
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대화가 중단되었다는 걸. 말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남아 있었다. 그리고 그 이야기는 침묵 속에서 자랐다. 그날 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았다. 등을 돌린 채 누워 각자의 생각만 반복했다. 잠은 쉽게 오지 않았고 아침은 더 무거워졌다. 너는 그제야 이상함을 느꼈다. 이전의 싸움과는 어딘가 다르다는 걸. 말로 이긴 것 같은데 마음은 조금 더 멀어져 있었다. 그때는 몰랐다. 그 말이 싸움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기록이 되었다는 걸. 그리고 그 기록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. 너는 그때 몰랐지. 부부 싸움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큰 소리도 거친 욕설도 아니라는 걸. 진짜 깊이 남는 말은 상대를 규정해버리는 말이라는 걸. 넌 원래 그래. 내가 항상 문제야. 그 문장들은 상황을 설명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을 정의하는 말이었다. 문제와 사람을 한 덩어리로 묶어버리는 방식이었다. 사람은 문제와는 싸울 수 있어도 자기 존재와는 싸울 수 없다. 그날의 말은 상대를 대화의 상대로 두지 않고 판결의 대상으로 세웠다. 그제야 이해했다. 왜 사과가 늦어질수록 거리도 멀어지는지. 사과는 사건에 대한 말인데 그 말은 존재에 대한 판단이었기 때문이다. 말은 순간이지만 관계는 누적이다. 한 번 던진 문장은 그날로 끝나지 않는다. 다음 대화의 표정이 되고 다음 침묵의 이유가 된다. 너는 그때 이긴 것 같았을지 모른다. 말의 속도도 논리의 순서도 내 쪽에 있었다고 느꼈을 것이다. 하지만 관계에서는 이기는 말이 가장 먼저 패배한다. 침묵이 무서운 이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생각 없이 던진 말이 침묵 속에서 계속 재생되기 때문이다. 상대의 마음에서 그리고 너 자신의 기억에서. 그날 이후 대화는 조심스러워졌다. 단어 하나를 고르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졌고 그 시간만큼 마음의 거리는 늘어났다. 그 변화는 느렸지만 분명했다. 너는 그제야 싸움의 본질을 다시 보게 된다. 부부 싸움은 누가 옳은지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누가 더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걸. 그 안전을 무너뜨리는 말은 아무리 사실이어도 독이 된다. 그래서 이제는 안다. 싸움 중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상대를 고치려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지워버리는 말이라는 걸. 너라는 사람을 통째로 부정하는 말이라는 걸. 말을 삼킨다는 건 지는 게 아니다. 잠시 미루는 선택이다. 관계를 살리기 위해 자존심을 한 걸음 뒤로 두는 결정이다. 그건 약함이 아니라 책임이다. 너는 이제 그 경계가 보인다. 말을 뱉기 직전의 순간, 숨을 한 번 더 고르면 넘지 않아도 되는 선. 그 선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그날의 너와는 다르다. 너는 그날 나쁜 의도로 말을 던진 건 아니었다. 다만 너무 지쳐 있었고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이 말보다 먼저 앞질러 나왔을 뿐이다. 상대를 상처 주려 했다기보다 스스로를 지키려 했을 것이다. 말로 밀리지 않으려 했고 그 순간만큼은 뒤로 물러설 힘이 없었다.
그래서 가장 쉬운 무기를 골랐다. 그 사실을 지금의 나는 안다. 그날의 너를 비난하지 않으려 한다. 다만 그 선택이 남긴 흔적을 외면하지 않으려 한다. 부부 싸움에서 말은 항상 감정보다 늦게 온다. 이미 쌓인 피로와 서운함이 먼저 자리를 잡고 말은 그 위에 얹힌다. 그날의 말도 그 연장선에 있었다. 너는 오래 버텨왔다. 참는 쪽을 선택했고 넘기는 쪽을 택해왔다. 그러다 어느 순간 참지 못한 말이 한꺼번에 쏟아졌다. 그 폭발이 사람을 향했을 뿐이다. 그래서 지금의 나는 그날의 너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. 괜찮다. 그 말이 너의 전부는 아니라 실수는 있었지만 의도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. 다만 한 가지는 인정해야 한다. 그 말이 상대를 아프게 했다는 사실, 그리고 그 아픔은 설명으로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. 사과는 말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상처를 없애는 주문도 아니다. 그저 상대의 아픔이 실제했음을 인정하는 태도다. 그 태도가 관계를 다시 움직이게 한다. 너는 이제 말을 고르는 법을 배운다. 옳은 말을 찾는 법이 아니라 남길 말을 구분하는 법을. 지금 이 말이 문제를 향하는지 사람을 향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법을. 그 질문 하나로도 많은 싸움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. 침묵이 회피가 아니라 보호가 되는 순간도 있다는 걸 너는 이제 안다. 이 시간은 자책의 시간이 아니다. 과거의 너를 벌주는 자리도 아니다. 그날의 나를 이해하고 조금 더 나은 선택을 남겨두는 시간이다. 그러니 스스로를 안아도 된다. 그날의 말 하나로 너를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. 배우는 중이었고 지금도 배우는 중이다. 너는 아직 늦지 않았다. 이 말이 위로처럼 들리지 않아도 괜찮다. 사실이기 때문이다. 이미 지나간 말은 돌아오지 않지만 다음 말은 언제나 내 앞에 남아있다. 지금의 너에게 완벽한 대화는 필요 없다. 논리적으로 이기는 말도 감정을 완벽히 정리한 문장도 요구하지 않는다. 다만 사람을 지우지 않는 말이면 충분하다. 말은 습관처럼 나온다. 피곤할수록 더 그렇다. 그래서 싸움 중의 말은 그 사람의 본심이라기보다 그날의 상태에 가깝다. 너는 이제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. 오늘 밤 말을 삼키는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. 그 침묵이 패배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. 하지만 관계에서의 침묵은 종종 다음 말을 살리는 공간이 된다. 내일 아침 어제와 같은 문제가 다시 떠오를 수도 있다. 괜찮다. 대화는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다. 관계는 반복해서 돌아오는 자리에서 조금씩 방향을 바꾼다. 너는 여전히 서툴 수 있다. 다시 실수할 수도 있다. 감정이 앞서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날도 있을 것이다.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무너지는 건 아니라 중요한 건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선을 아는 것이다. 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인지 이미 알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. 이 영상을 듣는 지금 어쩌면 그날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을지도 모른다. 말이 공기처럼
방 안에 남아있던 순간, 괜찮다. 그 기억은 너를 벌주기 위해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은 다음에 다르게 말할 수 있도록 남아있는 것이다. 후회는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다. 그걸 읽을 수 있다면 이미 한 걸음은 움직였다. 지금의 나는 그날의 너에게 정답 대신 이 말을 남긴다.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. 오늘 다 고치지 않아도 된다. 다만 사람을 향한 말은 조금 늦게 꺼내도 된다. 이제는 괜찮아. 그날의 말도 그 뒤에 남은 침묵도 너를 가르치기 위해 잠시 아팠던 시간이었으니까 이 이야기가 조금 늦게 도착했어도 괜찮다. 어떤 말은 지나간 뒤에야 제자리를 찾으니까 이 채널은 옳은 말을 가르치지 않는다. 다만 남기지 말았어야 할 말을 조용히 돌아보게 한다. 만약 이 대화가 오늘 밤의 공기를 조금이라도 바꿔놓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여기 남겨두겠다. 구독은 약속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자리다. 말이 막히는 순간, 시간이 어긋난 밤에 언제든 다시 말을 걸 수 있도록 시간의 대화는 지금의 내가 과거의 너에게 계속 편지를 남긴다.